아침 5시 40분이면 순옥의 눈이 저절로 떠집니다. 알람을 맞춰둔 적이 없는데도 그렇습니다. 젊었을 때는 새벽같이 일어나 밥을 지어야 했고,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는데도 몸이 기억하는 시간은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천장의 희미한 얼룩을 한참 바라보다가 순옥은 천천히 몸을 일으킵니다. 허리가 뻐근합니다. 어젯밤에 잠을 뒤척인 모양입니다. 요즘은 깊이 잠든 적이 언제인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불을 개키는 것이 아침의 첫 번째 일입니다. 혼자 쓰는 이불이라 부피가 크지 않은데도 순옥은 꼭 반듯하게 4번을 접어 장롱 위에 올려둡니다. 누가 보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합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들인 습관입니다. 남편은 이불이 흐트러져 있으면 방 전체가 지저분해 보인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7년이 지났는데도 순옥은 아직 이불을 아무렇게나 던져둔 적이 없습니다. 세수를 하러 욕실에 들어갑니다. 거울 속의 얼굴이 낯섭니다. 언제부터인가 순옥은 거울을 오래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볼 때마다 늘어가는 주름과 처지는 눈꺼풀이 마음에 걸려서가 아닙니다. 그냥 볼 이유가 없어진 것입니다. 예전에는 화장도 하고 머리도 다듬었습니다. 지금은 얼굴에 물만 끼얹고 수건으로 툭툭 두드리는 것이 전부입니다. 찬물로 세수를 하면 잠이 깬다고들 하는데 순옥은 요즘 미지근한 물을 씁니다. 찬물이 닿으면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이 들어서입니다. 나이가 드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싶습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던 것들이 하나둘 버거워지는 것. 그렇다고 대단히 아픈 곳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전체적으로 힘이 빠진 느낌입니다. 스르르 녹는 눈사람처럼 조금씩 사라져가는 느낌. 부엌으로 갑니다. 순옥의 부엌은 작습니다. 싱크대 하나, 가스레인지 2개짜리 하나, 밥솥 하나, 그리고 낡은 찬장 하나. 벽에는 달력이 걸려 있습니다. 이달 사진은 제주도의 유채꽃밭입니다. 순옥은 제주도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가고 싶다는 생각도 해본 적이 있는데 이제는 그런 생각도 잘 나지 않습니다. 냉장고를 엽니다. 반찬통 3개가 있습니다. 멸치볶음, 깍두기, 그리고 어제 만든 시금치나물. 순옥은 반찬을 만들 때 습관적으로 많이 만듭니다. 혼자 먹는데도 그렇습니다. 예전에 세 식구가 먹을 양을 만들던 손이 쉽게 고쳐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찬이 남으면 버리고 버리는 것이 아까우면 억지로 먹고 그러다 또 만들고 그 반복입니다. 밥솥 뚜껑을 엽니다. 어젯밤에 지어둔 밥이 아직 따뜻합니다. 한 공기를 퍼서 식탁에 놓습니다. 반찬통도 꺼내 놓습니다. 혼자 먹는 밥상인데도 순옥은 꼭 반찬을 덜어서 작은 접시에 담습니다. 반찬통째로 먹으면 편할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어머니한테 배운 것입니다. 아무리 혼자 먹어도 상을 차리고 먹어야 사람이 사람답게 산다고 어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밥을 한 숟가락 뜹니다. 입에 넣고 씹습니다. 천천히 씹습니다. 요즘은 밥 먹는 것도 일입니다. 입맛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냥 씹는 것 자체가 귀찮습니다. 삼키는 것도 힘이 듭니다. 그래도 먹습니다. 먹어야 삽니다. 삶에 대단한 의욕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냥 죽지 않았으니까 사는 것입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옵니다. 5월의 아침 햇살은 따뜻합니다.
순옥의 아파트는 동양이라 아침에 햇볕이 잘 듭니다. 햇살이 식탁 위를 비춥니다. 먼지가 보입니다. 빗속에서 떠다니는 먼지. 순옥은 그것을 한참 바라봅니다. 저 먼지는 어디서 온 것일까? 나한테서 떨어져 나온 것일까? 아니면 바깥에서 들어온 것일까? 별 의미 없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혼자 사는 사람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할 이야기가 없으니 생각이라도 하는 것입니다.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합니다. 밥그릇 하나, 숟가락 하나, 젓가락 한 쌍, 작은 접시 3개. 설거지가 금방 끝납니다. 예전에는 설거지가 싫었습니다. 밥 먹고 나면 싱크대에 그릇이 쌓여 있고, 냄비에는 눌어붙은 밥이 있고, 국자에는 된장국 찌꺼기가 붙어 있고, 그것을 하나하나 닦는 것이 고역이었습니다. 지금은 설거지가 금방 끝나는 것이 오히려 허전합니다. 행주로 그릇을 닦고 찬장에 넣습니다. 찬장 안에 그릇이 많습니다. 4인분 그릇 세트, 5인분 국그릇 세트, 밥그릇 6개. 지금은 쓰지 않는 것들입니다. 버려야지 하면서 버리지 못합니다. 버리면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 같아서입니다. 순옥은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습니다. TV를 켭니다. 아침 뉴스가 나옵니다. 어디서 화재가 났다고 합니다. 어디서 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누가 무슨 말을 했다고 합니다. 순옥은 건성으로 듣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에 관심이 없어진 지 오래입니다. 그냥 소리가 필요해서 틀어놓는 것입니다. 조용하면 귀가 먹먹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혼자 사는 집은 너무 조용합니다. 소파 옆 탁자 위에 액자가 하나 있습니다. 순옥은 매일 아침 그 액자를 봅니다. 사진 속에서 웃고 있는 얼굴을 봅니다. 17살의 얼굴. 교복을 입고 V자를 그리며 웃고 있는 얼굴. 눈이 초승달처럼 휘어지게 웃는 얼굴. 지호의 얼굴입니다. 지호야. 순옥은 소리내어 부르지 않습니다. 마음속으로만 부릅니다. 소리내어 부르면 대답이 없을 것이 뻔하니까요. 그 대답 없는 침묵이 싫어서 순옥은 아이 이름을 소리내어 부르지 않습니다. 20년입니다. 지호가 떠난 지 20년이 됐습니다. 교통사고였습니다. 학원 끝나고 집에 오는 길이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는데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온 트럭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와서 설명을 해줬는데 순옥은 하나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냥 병원 영안실에서 지호의 얼굴을 보았을 뿐입니다. 눈을 감고 있는 지호의 얼굴. 자는 것 같았습니다. 금방이라도 눈을 뜨고 엄마 왜 울어 하고 물을 것 같았습니다. 그 뒤로 20년입니다. 20년 동안 순옥은 살았습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처음 몇 년은 기억이 없습니다. 그냥 숨을 쉬고 밥을 먹고 잠을 자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울었는지 안 울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마 많이 울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사람의 뇌는 견딜 수 없는 것을 잊게 해준다고 하던데 순옥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난 모양입니다. 남편은 순옥보다 더 힘들어했습니다. 지호는 외아들이었습니다. 남편은 그 아이에게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착하기까지 한 아이였습니다. 남편은 지호가 커서 뭐가 될지 늘 이야기했습니다. 의사가 될 수도 있고 변호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평범하게 회사에 다녀도 좋고
뭐가 됐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남편은 말했습니다. 그 아이가 그렇게 간 뒤로 남편은 말이 없어졌습니다. 웃지도 않고 울지도 않고 그냥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러다 7년 전에 먼저 갔습니다. 암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초기에 발견했으면 살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몸이 아픈 것을 알면서도 가지 않았습니다. 순옥은 남편이 일부러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살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호가 있는 곳으로 가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옥은 남편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해합니다. 순옥도 그런 생각을 안 한 것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순옥은 살았습니다. 왜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냥 죽지 못했습니다. 죽을 용기가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살아야 할 이유가 있었던 것인지 아마 둘 다일 것입니다. 순옥은 가끔 생각합니다. 내가 먼저 가면 지호를 기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진다고. 이 세상에서 지호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나라고. 내가 살아있는 한 지호도 살아있는 거라고. 그런 생각으로 버텼습니다. 20년을요. 시계를 봅니다. 7시 반입니다. 아직 아침인데 할 일이 없습니다. 순옥의 하루는 길고 텅 비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시간에 지호를 깨우고 아침밥을 먹이고 학교 보낼 준비를 시켰습니다. 지호는 아침에 잘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엄마 5분만 더라고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순옥이 이불을 확 젖히면 웅크린 채로 엄마 춥다고 투정을 부렸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귀여웠는지 모릅니다. 귀엽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냥 바쁘고 짜증스러웠습니다. 빨리 일어나 빨리 먹어 지각하겠다. 매일 그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미안합니다. 왜 그렇게 재촉했을까? 5분이 뭐라고 5분을 더 재워주지 않았을까? 그 5분 동안 아이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어 줄 수도 있었을 텐데, 이마에 뽀뽀를 해줄 수도 있었을 텐데, 사랑한다고 말해줄 수도 있었을 텐데, 다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됩니다. 평범한 아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순옥은 소파에서 일어납니다. 베란다로 나갑니다. 베란다에는 화분이 몇 개 있습니다. 화초 기르는 것이 순옥의 유일한 취미입니다. 특별히 좋아해서가 아니라 그냥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 시작한 것입니다. 물을 줍니다. 상추에 물을 주고 고추에 물을 주고 방울토마토에 물을 줍니다. 상추는 잘 자랍니다. 연두색 잎이 싱싱합니다. 순옥은 가끔 이 상추를 따서 쌈을 싸먹습니다. 혼자 먹는 쌈입니다. 아무 맛도 안 납니다. 하지만 내가 기른 것을 내가 먹는다는 것에 작은 보람을 느낍니다. 지호도 쌈을 좋아했습니다. 특히 고기 쌈을 좋아했습니다. 상추에 밥 올리고 고기 올리고 된장 조금 얹어서 한 입에 쏙 넣는 것. 입이 작아서 쌈을 크게 싸면 입에 다 안 들어갔습니다. 볼이 햄스터처럼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순옥은 웃었습니다. 야, 천천히 먹어채 한다. 지호는 우물우물 씹으면서 엄마 이거 진짜 맛있어 하고 말했습니다. 발음이 새어나와서 이거 진짜 맛있어 하고 들렸습니다. 순옥은 물뿌리개를 내려놓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늘 이렇습니다. 지호 생각을 하면 손이 떨립니다. 가슴이 아프다거나 눈물이 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20년 동안 많이 울어서 이제 눈물도 마른 것 같습니다.
그냥 손이 떨릴 뿐입니다. 몸이 기억하는 것입니다. 베란다 창문 너머로 아파트 단지가 보입니다. 순옥이 사는 아파트는 오래된 아파트입니다. 8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 지호가 태어나기 전에 이사 온 아파트입니다. 지호는 이 아파트에서 태어나서 이 아파트에서 자랐습니다. 지호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거실 벽에는 지호가 어렸을 때 낙서한 자국이 아직 있습니다. 도배를 하면 없어질 텐데 순옥은 도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낙서가 지호가 여기 있었다는 증거니까요. 단지 안놀이터가 보입니다. 미끄럼틀과 그네가 있습니다. 지호가 어렸을 때 저 놀이터에서 놀았습니다. 그네를 밀어달라고 조르던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들리는 것 같습니다. 엄마 더 높이 더 높이. 순옥은 무서워서 높이 밀어주지 못했습니다. 이만하면 됐지. 그러면 지호는 에이 엄마는 재미없어 하고 삐쳤습니다. 놀이터에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른 아침인데 벌써 나와서 놀고 있습니다. 아마 유치원에 가기 전에 잠깐 나온 모양입니다.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모습을 순옥은 한참 바라봅니다. 저 아이들은 무럭무럭 클 것입니다. 초등학교에 가고 중학교에 가고 고등학교에 가고 대학교에 가고 어른이 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지호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17살에 멈춰버렸습니다. 순옥은 가끔 생각합니다. 지호가 살아 있었다면 지금 몇 살일까? 37살입니다. 결혼을 했을 수도 있고 아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순옥은 할머니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손주를 안아보고 손주에게 밥을 먹이고 손주를 놀이터에 데려가고 그런 평범한 삶을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일입니다. 시계가 8시를 알립니다. 뉴스가 끝나고 아침 드라마가 시작됩니다. 순옥은 드라마를 보지 않습니다. 드라마에는 막장이 많습니다. 자식이 죽고 남편이 바람 피우고 시어머니가 구박하고 그런 이야기를 보면 기분이 이상해집니다. 내 인생이 드라마보다 더 막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식을 먼저 보내고 남편도 먼저 보내고 혼자 남은 인생. 드라마보다 더 슬픈 이야기입니다. TV를 끕니다. 집안이 조용해집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들립니다. 똑딱똑딱똑딱. 시간이 가는 소리입니다. 20년 동안 저 소리를 들었습니다. 시간은 멈추지 않고 계속 갔습니다. 지호가 없어도 세상은 돌아갔습니다.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사람들은 웃고 울고 태어나고 죽고 순옥만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은 뭘 하지? 순옥은 생각합니다. 할 일이 없습니다. 청소는 어제 했습니다. 빨래는 모레쯤 해도 됩니다. 장을 볼까 생각해 봅니다. 냉장고에 뭐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두부가 떨어졌습니다. 계란도 2개 남았습니다. 그래요. 마트에 갑시다. 순옥은 외출 준비를 합니다. 옷을 갈아입습니다. 베이지색 바지와 연보라색 티셔츠. 화장은 하지 않습니다. 선크림만 바릅니다. 머리는 빗질만 합니다. 흰머리가 많이 보입니다. 예전에는 흰머리가 나면 뽑았습니다. 지금은 너무 많아서 뽑을 수가 없습니다. 염색을 해야 하는데 귀찮습니다. 누가 볼 것도 아닌데. 현관에서 신발을 신습니다. 운동화입니다. 걷기 편한 운동화.
예전에는 구두도 신고 힐도 신었습니다. 지금은 운동화만 신습니다. 발이 편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발부터 힘들어진다고 하더니 맞는 말입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섭니다. 복도가 조용합니다. 옆집도 조용하고 건너편 집도 조용합니다. 2층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출근을 했거나 아직 자고 있을 것입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립니다. 엘리베이터가 느립니다. 이 아파트는 모든 것이 느립니다. 낡아서 그렇습니다. 엘리베이터에 탑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허리가 굽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됐을까? 예전에는 키가 162cm였는데 지금은 155cm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 줄어든다고 했습니다. 키도 줄어들고 존재감도 줄어들고 1층에 도착합니다. 아파트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섭니다. 햇살이 눈부십니다. 5월의 햇살, 따뜻하고 밝습니다. 순옥은 눈을 찡그립니다. 요즘은 밝은 빛을 보면 눈이 아픕니다. 백내장 초기라고 의사가 그랬습니다. 수술을 해야 하는데 미루고 있습니다. 귀찮아서 단지 안길을 걸어갑니다. 아까 보았던 놀이터를 지나갑니다. 아이들은 이제 없습니다. 아마 집에 들어갔거나 유치원에 갔을 것입니다. 놀이터가 텅 비어 있습니다. 바람에 그네가 살랑살랑 흔들립니다. 아무도 타지 않는 그네. 순옥은 발걸음을 멈추고 그것을 바라봅니다. 지호가 그네를 타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다리를 앞뒤로 흔들면서 점점 높이 올라가던 모습, 엄마 나봐 하고 외치던 목소리, 잘한다, 우리 지호 잘한다 하고 대답해주던 순옥의 목소리, 그 모든 것이 이 놀이터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빈 그네만 흔들리고 있습니다. 순옥은 고개를 돌리고 걷기 시작합니다. 마트까지는 걸어서 15분 거리입니다. 느릿느릿 걸으면 20분. 오늘은 천천히 걸을 생각입니다. 어차피 갈 곳이 없으니까요. 길을 걷다가 문방구 앞을 지나갑니다. 문방구라기보다는 편의점 겸 잡화점 같은 곳입니다. 예전에는 진짜 문방구였습니다. 지호가 이 문방구에서 공책을 사고 연필을 사고 지우개를 샀습니다. 문방구 아저씨가 아직 계십니다. 예전보다 많이 늙으셨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셌습니다. 순옥과 눈이 마주칩니다. 아저씨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순옥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말은 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인사를 했습니다. 지호 학교 가요? 네, 잘 다녀와 지호야. 그런 인사를. 지금은 인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호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서입니다. 마트에 도착합니다. 동네 마트입니다. 크지 않습니다. 과일 코너, 채소 코너, 정육 코너, 생선 코너, 가공식품 코너, 그 정도입니다. 순옥은 장바구니를 듭니다. 두부를 집어넣습니다. 계란 한 판을 집어넣습니다. 뭐가 또 필요할까 생각합니다. 과일 코너 앞을 지나갑니다. 수박이 있습니다. 초여름이 다가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수박이 크고 초록색입니다. 검은 줄무늬가 선명합니다. 순옥의 발걸음이 멈춥니다. 수박. 지호가 수박을 좋아했습니다. 여름이면 수박을 사왔습니다. 지호는 수박을 먹을 때 씨를 뱉지 않았습니다. 그냥 씨까지 다 먹었습니다. 순옥이 씨 뱉어라 하면 귀찮아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박을 한 입 크게 베어 물었습니다. 빨간 즙이 입 주위에 묻었습니다. 손등으로 대충 닦았습니다. 그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순옥은 수박 앞에 서 있습니다. 한참을 서 있습니다. 수박을 살까 말까 생각합니다. 혼자 먹기에는 너무 큽니다. 반통을 사도 혼자 먹기에는 많습니다. 하지만 사고 싶습니다. 지호가 좋아했던 수박을 사고 싶습니다. 수박 반통을 집어듭니다. 장바구니에 넣습니다. 무겁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계산대에서 계산을 합니다. 10,000원짜리 2장을 냅니다. 거스름돈을 받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밖으로 나옵니다. 무겁습니다. 수박이 무겁습니다. 예전에는 이 정도 무게는 아무렇지 않았는데 지금은 힘이 듭니다. 천천히 걸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갑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신발을 벗습니다. 장바구니를 부엌에 내려놓습니다. 수박을 냉장고에 넣습니다. 냉장고가 꽉 찹니다. 수박이 크기 때문입니다. 순옥은 식탁 의자에 앉습니다. 힘이 빠집니다. 마트에 다녀온 것뿐인데 피곤합니다. 나이가 드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지칩니다. 냉장고를 바라봅니다. 저 안에 수박이 있습니다. 지호가 좋아했던 수박. 순옥은 저녁에 수박을 먹을 생각입니다. 혼자 먹겠지만 괜찮습니다. 수박을 먹으면서 지호를 생각할 것입니다. 지호가 수박을 먹던 모습을 떠올릴 것입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옵니다. 5월의 따뜻한 햇살입니다. 순옥은 그 햇살을 바라봅니다. 지호야, 오늘도 엄마는 너를 생각해. 내일도 그럴 거야. 모레도 그럴 거야. 엄마가 숨을 쉬는 동안은 계속 그럴 거야. 순옥은 그렇게 아침을 보냅니다. 특별할 것 없는 아침을. 하지만 특별할 것 없는 아침 속에 20년의 그리움이 담겨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그리움이,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는 그리움이 순옥의 모든 하루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순옥이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순옥이 버티는 방법입니다. 오늘도 해는 뜨고 시간은 흐르고 순옥은 살아갑니다. 아이를 잃은 엄마로서 20년째 오후가 되었습니다. 순옥은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점심은 간단하게 먹었습니다. 아침에 남은 밥에 물을 부어 말아 먹었습니다. 반찬은 깍두기 하나로 충분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은 대충 먹게 됩니다. 누가 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창밖으로 구름이 흘러갑니다. 뭉게구름입니다. 5월의 하늘은 높고 파랗습니다. 저 구름은 어디로 가는 걸까? 순옥은 멍하니 생각합니다. 의미 없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혼자 사는 사람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생각이라도 하지 않으면 머릿속이 텅 비어버릴 것 같아서입니다. 시계를 봅니다. 2시 20분입니다. 아직 저녁까지 한참 남았습니다. 순옥의 오후는 길고 느립니다. 예전에는 이 시간에 지호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고 다녀왔습니다 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면 순옥은 부엌에서 어왔어 배고프지 하고 대답했습니다. 지호는 가방을 아무렇게나 던져놓고 냉장고부터 열었습니다. 엄마 먹을 거 뭐 없어? 늘 배가 고픈 아이였습니다. 성장기 남자아이는 다 그렇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현관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다녀왔습니다 하는 목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20년 동안 그랬습니다. 순옥은 그 침묵에 익숙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익숙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견디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순옥은 소파에서 일어납니다.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생각이 자꾸 어두운 곳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순옥은 늘 뭔가를 합니다. 청소를 하거나 빨래를 하거나 화초에 물을 주거나 오늘은 뭘 할까 생각하다가 순옥은 지호의 방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지호의 방은 순옥의 방 옆에 있습니다. 작은 방입니다. 20년 전 그대로입니다. 책상이 있고 침대가 있고 책장이 있습니다. 벽에는 지호가 좋아했던 야구 선수의 포스터가 붙어 있습니다. 색이 바랬습니다. 20년이면 바를만 합니다. 순옥은 일주일에 한 번 이 방을 청소합니다. 먼지를 닦고 바닥을 쓸고 이불을 털어 햇볕에 말립니다. 아무도 쓰지 않는 방인데 그렇게 합니다. 지호가 언제든 돌아와도 바로 쓸 수 있게. 물론 지호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순옥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청소를 합니다. 그것이 순옥이 지호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일이니까요. 오늘은 청소할 날이 아닙니다. 사흘 전에 했습니다. 하지만 순옥은 방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냥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지호의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 물론 20년이 지났으니 지호의 냄새가 남아있을 리 없습니다. 하지만 순옥은 가끔 이 방에서 지호의 냄새를 맡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것이 착각인지 진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침대에 앉습니다. 침대 커버는 파란색입니다. 지호가 좋아했던 색입니다. 빨간색은 촌스럽고 노란색은 눈이 아프고 파란색이 제일 좋다고 지호가 말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래서 순옥은 침대 커버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낡아서 새 것으로 바꿀 때도 파란색으로 샀습니다. 순옥은 침대에 앉아 방 안을 둘러봅니다. 책장에 책이 꽂혀 있습니다. 교과서, 참고서, 그리고 지호가 좋아했던 만화책 몇 권. 지호는 공부를 잘하는 편이었지만 만화책도 좋아했습니다. 특히 스포츠 만화를 좋아했습니다. 야구 만화, 농구 만화. 순옥은 그런 만화는 잘 몰랐지만 지호가 좋아하니까 사줬습니다. 책상 위에는 지호의 물건들이 있습니다. 연필꽂이, 스탠드, 그리고 작은 액자. 액자 안에는 지호가 초등학교 때 받은 상장이 들어 있습니다. 달리기 2등. 지호는 운동을 잘했습니다. 특히 달리기를 잘했습니다. 운동의 날이면 항상 1등 아니면 2등을 했습니다. 순옥은 그때마다 응원을 갔습니다. 지호야, 힘내 지호야 할 수 있어. 목이 쉬도록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호가 결승선을 통과하면 순옥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자랑스러워서. 그 자랑스러움을 그때는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내 아이가 잘하는 것이 당연하게 자랑스러운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랐습니다. 순옥은 책상 서랍을 엽니다. 서랍 안에는 지호의 물건들이 들어 있습니다. 학교에서 받은 알림장, 시험지, 편지, 그리고 잡다한 것들. 순옥은 가끔 이 서랍을 열어봅니다. 지호의 흔적을 확인하고 싶을 때, 지호가 정말 존재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을 때, 오늘도 서랍을 뒤적입니다. 별 이유 없이 그냥 손이 갑니다. 알림장을 꺼내봅니다. 지호의 글씨가 보입니다. 삐뚤빼뚤한 글씨.
남자아이라 그런지 글씨가 예쁘지 않았습니다. 순옥이 글씨 좀 반듯하게 써라 하면 지호는 이게 내 스타일이야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투가 얄밉기도 하고 귀엽기도 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뭔가가 손에 잡힙니다. 종이 같은 것. 순옥은 그것을 꺼냅니다. 접힌 종이입니다. 한참 동안 열어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종이가 누렇게 변했습니다. 펼쳐봅니다. 글씨가 보입니다. 지호의 글씨입니다. 위에 제목이 써 있습니다. 엄마한테 쓰는 편지. 순옥의 손이 떨립니다. 이 편지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지호가 초등학교 4학년 때 학교 숙제로 쓴 편지였습니다. 어버이날을 앞두고 부모님께 편지를 쓰라는 숙제였습니다. 지호가 이 편지를 가져왔을 때 순옥은 읽고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어딘가에 넣어두었는데 어디에 넣었는지 잊어버렸습니다. 그것이 여기 있었습니다. 지호의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순옥은 편지를 읽기 시작합니다. 엄마한테 쓰는 편지. 엄마 안녕하세요. 저 지호예요. 오늘 학교에서 엄마한테 편지 쓰라고 해서 편지 써요. 뭘 쓸지 모르겠는데 일단 써볼게요. 엄마 나 낳아줘서 고마워요. 선생님이 엄마한테 고마운 거 쓰라고 했는데 제일 먼저 이거 생각났어요. 엄마가 나 낳아주셔서 내가 세상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제일 고마운 것 같아요. 그리고 밥 해줘서 고마워요. 엄마가 해주는 밥이 제일 맛있어요. 특히 김치찌개랑 계란말이가 맛있어요. 친구들은 급식이 맛있다고 하는데 난 엄마 밥이 더 좋아요. 그리고 아플 때 병원 데려가줘서 고마워요. 작년에 내가 감기 걸렸을 때 엄마가 밤새 옆에서 간호해줬잖아요. 열 째고 약 먹이고 물 갖다 주고. 그때 정말 고마웠어요. 근데 엄마 한 가지만 부탁해도 돼요. 아침에 나 좀 더 재워줘요. 5분만 더 자면 안 돼요. 늘 빨리 일어나라고 해서 힘들어요. 5분만 더 자면 안 졸릴 것 같은데. 아, 그리고 엄마 사랑해요. 이건 쑥스러워서 말로는 못하겠는데 편지니까 써요.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앞으로도 건강하세요. 엄마 아들 지호 올림. 순옥은 편지를 다 읽고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합니다. 손이 떨리고 있습니다. 가슴이 먹먹합니다. 눈가가 뜨거워집니다.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습니다. 20년 동안 너무 많이 울어서 눈물이 마른 것 같습니다. 5분만 더 재워달라고 했구나. 순옥은 그 문장을 다시 읽습니다. 5분만 더 자면 안 돼요. 그 부탁을 순옥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빨리 일어나 빨리 먹어 지각하겠다 하고 재촉했습니다. 5분이 뭐라고. 5분을 재워주지 못했습니다. 평생을 재워줄 수 있었는데 그 아이의 평생이 그렇게 짧을 줄 몰랐으니까요. 순옥은 편지를 가슴에 안습니다. 지호의 글씨가 닿습니다. 지호의 마음이 닿는 것 같습니다. 이 편지를 쓰던 지호는 10살이었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엄마한테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썼습니다. 쑥스러워서 말로는 못하겠는데 편지니까 쓴다고 했습니다. 그 아이가 그렇게 갔습니다. 순옥은 지호가 살아있을 때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후회됩니다. 아이한테 사랑한다고 매일 말해줄 걸. 밥 먹을 때도 사랑해, 학교 갈 때도 사랑해, 잠잘 때도 사랑해. 그렇게 말해줄 걸.
그러면 지호가 더 행복했을까? 아니, 그건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순옥은 덜 후회했을 것입니다. 편지를 접어서 다시 서랍에 넣습니다. 아니, 넣으려다가 멈춥니다. 이 편지를 여기 넣어두면 또 잊어버릴 것 같습니다. 순옥은 편지를 들고 자기 방으로 갑니다. 자기 방 서랍장을 엽니다. 서랍장 안에 작은 상자가 있습니다. 지호의 물건을 넣어둔 상자입니다. 지호의 머리카락 한 줌, 지호의 베넷저고리, 지호의 전니 하나, 순옥이 간직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 상자 안에 편지를 넣습니다. 이제 잊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창밖을 봅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4시쯤 된 것 같습니다. 아까 마트에서 산 수박이 생각납니다. 저녁에 먹으려고 했는데 지금 먹을까? 순옥은 부엌으로 갑니다. 냉장고를 엽니다. 수박이 보입니다. 크고 초록색이고 검은 줄무늬가 선명합니다. 수박을 꺼냅니다. 무겁습니다. 도마 위에 올려놓습니다. 칼을 듭니다. 수박을 자릅니다. 칼이 들어가면서 바삭하는 소리가 납니다. 잘 익은 수박이 내는 소리입니다. 반으로 가르니 속이 빨갛습니다. 씨가 박혀 있습니다. 검은 씨, 수박 냄새가 납니다. 시원하고 달콤한 냄새, 여름 냄새. 지호가 이 냄새를 좋아했습니다. 여름이면 엄마 수박 사주하고 졸랐습니다. 수박을 자르면 부엌으로 달려와서 한 조각 들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그때는 아파트가 아니라 주택에 살았습니다. 작은 마당이 있었습니다. 지호는 마당에 쪼그리고 앉아서 수박을 먹었습니다. 즙이 흐르는 것도 신경 쓰지 않고 크게 베어 물었습니다. 씨를 뱉지 않고 그냥 삼켰습니다. 순옥이 씨 뱉어라 하면 귀찮아하고 대답했습니다. 순옥은 수박 한 조각을 잘라 접시에 담습니다. 식탁에 앉습니다. 수박을 바라봅니다. 빨간 속살, 검은 씨, 달콤한 냄새, 한 입 베어 뭅니다. 달콤합니다. 시원합니다. 입안 가득 수박 맛이 퍼집니다. 맛있습니다. 하지만 혼자 먹으니 맛이 반감됩니다. 누군가와 나눠 먹어야 맛있는 것이 수박입니다. 지호와 수박을 나눠 먹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여름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은 아직 회사에서 돌아오지 않았고 순옥과 지호 둘이서 거실에 앉아 수박을 먹었습니다. 선풍기 바람이 불었습니다. 지호는 수박을 먹으면서 엄마 퀴즈 하나 내게 하고 말했습니다. 뭔데? 수박씨는 왜 까만색일까요? 모르는데 왜? 지호가 씩 웃었습니다. 나도 몰라. 그냥 궁금해서 물어봤어. 순옥이 야 그게 퀴즈냐 하고 말하자 지호가 깔깔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아직도 귀에 남아 있습니다. 순옥은 수박을 씹다가 멈춥니다. 목구멍이 뜨거워집니다. 삼키기가 어렵습니다. 천천히 씹고 천천히 삼킵니다. 괜찮아. 괜찮아. 속으로 되냅니다. 수박 한 조각을 다 먹습니다. 손이 끈적거립니다. 물로 씻습니다. 남은 수박은 랩을 씌워 냉장고에 넣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먹을 것입니다. 혼자서 해가 지기 시작합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보입니다. 주황색과 분홍색이 섞인 하늘. 순옥은 창가에 서서 노을을 바라봅니다. 지호도 노을을 좋아했습니다. 초등학교 때 그림 숙제로 노을을 그린 적이 있습니다.
빨간색 크레파스와 노란색 크레파스를 섞어서 하늘을 칠했습니다. 그 그림을 지호는 자랑스럽게 보여줬습니다. 엄마 이거 봐, 내가 그렸어. 순옥은 와 잘 그렸네 하고 칭찬해줬습니다. 지호가 해맑게 웃었습니다. 노을이 점점 짙어집니다. 하늘이 어두워집니다. 저녁이 오고 있습니다. 순옥의 하루 중에서 저녁이 가장 힘든 시간입니다. 아침에는 할 일이 있습니다. 일어나고 밥 먹고 청소하고, 낮에는 마트에 가거나 산책을 하거나, 하지만 저녁에는 할 일이 없습니다. 그냥 집에 앉아 있어야 합니다. TV를 보거나 라디오를 듣거나, 하지만 아무것도 재미가 없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가는 것 같습니다. 저녁밥을 차려야 합니다. 순옥은 부엌으로 갑니다. 뭘 먹을까 생각합니다. 입맛이 없습니다. 그냥 죽이나 끓일까? 냉장고를 엽니다. 두부와 계란이 있습니다. 오늘 산 것들입니다. 두부를 꺼냅니다. 두부를 썰어 프라이팬에 굽습니다. 지글지글 소리가 납니다. 간장에 찍어 먹으면 그것만으로 한 끼가 됩니다. 밥을 한 공기 푸고 두부를 접시에 담습니다. 깍두기도 덜어놓습니다. 간단한 저녁입니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습니다. 조용합니다.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만 들립니다. 예전에는 이 시간에 지호와 남편이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지호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체육 시간에 축구했는데 내가 골 넣었어. 남편이 오 진짜 대단하네 하고 말했습니다. 순옥이 밥 많이 먹어 운동하려면 힘이 있어야지 하고 말했습니다. 그런 평범한 대화들. 지금은 그 대화가 그립습니다.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합니다. 그릇 몇 개. 금방 끝납니다. 부엌 정리를 하고 거실로 나옵니다. 소파에 앉습니다. TV를 켭니다. 저녁 뉴스가 나옵니다. 건성으로 봅니다. 뉴스가 끝나고 드라마가 시작됩니다. 보지 않습니다. 채널을 돌립니다. 예능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젊은 사람들이 떠들고 웃고 있습니다. 시끄럽습니다. 다시 채널을 돌립니다. 다큐멘터리가 나옵니다. 바닷속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봅니다. 조용하고 평화롭습니다. 물고기들이 헤엄치는 것을 보면서 순옥은 생각합니다. 물고기는 새끼를 낳으면 어떨까? 새끼가 죽으면 슬플까? 아마 모르겠지. 물고기는 감정이 없다고 했으니까. 하지만 사람은 다릅니다. 사람은 자식을 잃으면 평생 슬픕니다. 20년이 지나도 슬픕니다. 30년이 지나도 슬플 것입니다. 그 슬픔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밤 9시가 됩니다. 잠자리에 들기에는 이른 시간입니다. 하지만 할 일이 없습니다. 순옥은 TV를 끄고 침실로 갑니다. 이불을 펴니다. 누웁니다. 천장을 바라봅니다. 어둠 속에서 지호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17살 지호의 얼굴, 웃고 있는 얼굴, 엄마하고 부르는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순옥은 눈을 감습니다. 지호야, 마음속으로 부릅니다. 지호야 엄마야, 거기서 잘 있어. 밥은 잘 먹고 있어. 춥지 않아. 대답이 없습니다. 당연합니다. 대답이 있을 리 없습니다. 하지만 순옥은 매일 밤 이렇게 지호에게 말을 겁니다. 그것이 순옥이 잠들기 전에 하는 일입니다. 20년 동안 매일 잠이 옵니다.
순옥은 잠에 빠져듭니다. 꿈을 꿉니다. 지호가 나옵니다. 어린 지호입니다. 초등학교 때 지호. 수박을 먹고 있습니다. 입 주위에 빨간 즙이 묻어 있습니다. 엄마 이거 맛있어 하고 웃고 있습니다. 순옥도 웃습니다. 그래, 맛있지 우리 지호 많이 먹어. 꿈속에서 순옥은 행복합니다. 꿈이 바뀝니다. 지호가 자랍니다. 중학생이 됩니다. 고등학생이 됩니다. 교복을 입고 있습니다. 엄마 나 학교 다녀올게 하고 현관문을 나섭니다. 순옥이 조심해서 다녀와 하고 말합니다. 지호가 돌아보며 웃습니다. 응 다녀올게. 그리고 지호가 사라집니다. 순옥이 눈을 뜹니다. 새벽 3시입니다. 땀이 났습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물을 마시러 부엌에 갑니다. 물을 한 컵 마십니다.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갑니다. 창밖을 봅니다. 어둡습니다. 새벽의 어둠. 세상이 잠들어 있습니다. 순옥만 깨어 있습니다. 이 시간에 깨어 있으면 세상에 나 혼자만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외롭습니다. 하지만 익숙한 외로움입니다. 다시 잠자리에 듭니다. 이번에는 꿈을 꾸지 않습니다. 그냥 어둠 속에서 떠다닙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냥 존재하고 있을 뿐입니다. 아침이 옵니다. 5시 40분에 눈이 떠집니다. 어제와 같은 시간입니다. 내일도 같은 시간에 눈이 떠질 것입니다. 순옥의 하루는 그렇게 반복됩니다. 반복되는 하루 속에서 지호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이불을 개킵니다. 세수를 합니다. 밥을 먹습니다. 어제와 같은 아침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다릅니다. 가슴 한 구석이 뭉클합니다. 어제 발견한 편지 때문입니다. 엄마 사랑해요라고 쓴 지호의 편지. 그 편지가 자꾸 생각납니다. 순옥은 방으로 가서 서랍장을 엽니다. 작은 상자를 꺼냅니다. 편지를 꺼내 다시 읽습니다. 엄마한테 쓰는 편지. 엄마 안녕하세요. 저 지호예요.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읽습니다. 지호의 글씨, 지호의 마음, 지호의 사랑. 순옥은 편지를 읽고 또 읽습니다. 몇 번을 읽어도 질리지 않습니다. 이 편지 속에 지호가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10살 지호가 엄마한테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5분만 더 재워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지호야. 순옥은 편지에 대고 속삭입니다. 엄마도 사랑해. 그때 말 못해서 미안해. 늘 바쁘다고 짜증내서 미안해. 5분 더 재워주지 못해서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엄마 아들이 되어줘서 고마워. 17회 동안 엄마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지금은 없어도 엄마 마음속에 있어줘서 고마워. 순옥의 볼을 타고 뭔가가 흐릅니다. 눈물입니다. 마른 줄 알았던 눈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몇 년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흐릅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순옥은 그냥 둡니다. 울고 싶으면 우는 것입니다. 참을 필요 없습니다. 한참을 웁니다. 소리내어 울지는 않습니다. 그냥 눈물만 흐릅니다. 조용한 울음입니다. 20년 동안 쌓인 것들이 조금씩 빠져나가는 느낌입니다. 다 빠져나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평생 빠져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은 가벼워지는 것 같습니다. 눈물이 그칩니다. 순옥은 눈을 닫습니다.
휴지로 코를 풉니다. 거울을 봅니다. 눈이 부었습니다. 코끝이 빨갛습니다. 늙은 얼굴입니다. 흰머리가 많습니다. 주름이 깊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것이 20년을 산 얼굴입니다. 지호 없이 20년을 버틴 얼굴입니다. 순옥은 편지를 다시 상자에 넣습니다. 서랍장을 닫습니다. 거실로 나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옵니다. 5월의 아침 햇살, 따뜻하고 밝습니다. 순옥은 그 햇살을 받으며 서 있습니다. 오늘도 하루가 시작됩니다. 어제와 같은 하루, 하지만 어제와 조금 다른 하루, 지호의 편지를 다시 읽은 하루, 지호의 사랑을 다시 확인한 하루, 그리고 울 수 있었던 하루. 순옥은 베란다로 나갑니다. 화분에 물을 줍니다. 상추가 자라고 있습니다. 고추가 자라고 있습니다. 방울토마토가 자라고 있습니다. 생명이 자라고 있습니다. 지호는 더 이상 자라지 않습니다. 17살에 멈췄습니다. 하지만 순옥의 마음속에서 지호는 살아있습니다. 어린 지호도 있고 10대 지호도 있습니다. 37살 지호는 상상 속에만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어떤 모습이든 지호는 지호입니다. 순옥의 아들입니다. 순옥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물뿌리개를 내려놓습니다. 베란다 창문 너머로 놀이터가 보입니다.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등교전에 잠깐 나온 모양입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립니다. 순옥은 그 소리를 들으며 미소 짓습니다. 저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기를, 저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저 아이들의 부모가 오래오래 저 아이들 곁에 있기를. 순옥은 그렇게 빕니다. 남의 아이지만 정이 갑니다. 모든 아이가 지호 같아 보입니다. 아니 어쩌면 지호가 저 아이들 속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딘가에서 웃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순옥은 그렇게 믿기로 합니다. 그래야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순옥의 하루는 여전히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밥을 먹고 화초에 물을 주고 마트에 가고 산책을 하고 TV를 보고 저녁을 먹고 잠자리에 들고 그 반복입니다. 하지만 며칠 전 발견한 지호의 편지가 자꾸 생각납니다. 엄마 사랑해요. 그 문장이 가슴 한쪽에 따뜻하게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평일과 다를 것이 없는 토요일. 순옥에게 주말과 평일의 구분은 없습니다. 매일이 같으니까요. 다만 토요일에는 사람들이 많이 나다닌다는 것을 압니다. 가족 단위로 외출하는 사람들, 아이 손을 잡고 걷는 부모들. 순옥은 그런 모습을 보면 부럽기도 하고 쓸쓸하기도 합니다. 아침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울립니다. 순옥은 손을 멈춥니다. 초인종, 누가 왔을까? 순옥의 집에 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택배 아니면 관리비 고지서를 가져오는 관리인 정도입니다. 택배를 시킨 적은 없는데 앞치마를 벗고 현관으로 갑니다. 인터폰 화면을 봅니다. 젊은 남자가 서 있습니다. 30대 중반쯤으로 보입니다. 낯익은 얼굴 같기도 하고 처음 보는 얼굴 같기도 합니다. 순옥은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누구세요? 인터폰에 대고 묻습니다. 저기 혹시 지호 어머니시죠? 그 말에 순옥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습니다. 지호 어머니. 20년 만에 듣는 호칭입니다.
지호가 세상을 떠난 뒤로 순옥을 지호 어머니라고 부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이가 없으니 누구 어머니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아줌마 아니면 어르신이었습니다. 네, 그런데요. 목소리가 떨립니다. 저 민수예요. 박민수? 지호랑 같은 반이었어요. 중학교 때요. 민수.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순옥의 머릿속에 얼굴 하나가 떠오릅니다. 까까머리에 얼굴이 까무잡잡했던 아이. 지호와 늘 붙어 다니던 아이. 민수야, 밥 먹고 가라 하면 아, 네 감사합니다 하고 수줍게 웃던 아이. 그 아이가 이렇게 컸구나. 아, 민수. 잠깐만요. 순옥은 현관문을 엽니다. 문 앞에 서 있는 남자를 봅니다. 키가 컸습니다. 175cm는 되어 보입니다. 옛날에는 지호보다 작았는데 얼굴은 예전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눈매가 비슷합니다. 웃을 때 입꼬리가 올라가는 것도 비슷합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민수가 고개를 숙여 인사합니다. 손에 뭔가를 들고 있습니다. 과일 상자입니다. 이게 얼마만이야? 어서 들어와. 순옥이 문을 활짝 엽니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들어옵니다.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옵니다. 순옥은 민수의 모습을 한참 바라봅니다. 어른이 됐습니다. 완전히 어른이 됐습니다. 중학생이던 아이가 37살의 남자가 됐습니다. 앉아. 뭐 좀 줄까? 커피 마실래? 주스 마실래? 아, 괜찮아요, 어머니. 저 그냥 잠깐 인사드리러 왔어요. 아니야, 앉아. 뭐라도 마셔야지. 잠깐만 있어. 순옥은 부엌으로 갑니다. 손이 떨립니다. 지호의 친구가 왔습니다. 20년 만에 지호의 친구가 왔습니다. 믿기지 않습니다. 꿈인가 싶습니다. 커피를 내립니다. 인스턴트 커피입니다. 손님용 커피잔을 꺼냅니다. 오래간만에 쓰는 잔입니다. 먼지가 앉았을까봐 한번 헹굽니다. 커피를 따릅니다. 쟁반에 커피와 과자 몇 개를 올립니다. 거실로 돌아갑니다. 민수가 소파에 앉아 거실을 둘러보고 있습니다. 시선이 탁자 위의 액자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호의 사진입니다. 17살 지호가 웃고 있는 사진. 자, 커피. 순옥이 커피를 내려놓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돌립니다. 눈이 살짝 붉어진 것 같습니다. 아닌가? 착각인가? 감사합니다, 어머니. 민수가 커피를 받아듭니다. 한 모금 마십니다. 순옥은 맞은편에 앉습니다. 민수를 바라봅니다. 할 말이 많은데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민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커피만 홀짝이고 있습니다. 잘 살았어. 순옥이 먼저 입을 엽니다. 네. 결혼했어. 네, 3년 전에요. 애도 하나 있어요. 딸이에요. 아이고, 그래. 아빠 됐구나. 순옥의 입가에 미소가 번집니다. 지호의 친구가 아빠가 됐습니다. 그것이 왠지 기쁩니다. 지호는 그러지 못했지만 지호의 친구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평범하게 살고 있습니다. 뭐하고 사는데? 저 회사 다녀요.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에요. 그래. 잘 됐다. 순옥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민수가 커피잔을 내려놓습니다. 무언가 말하려는 것 같습니다.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습니다. 망설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쩐 일로 왔어?
반갑다 진짜 반가운데 갑자기 왜? 순옥이 묻습니다. 민수가 순옥을 바라봅니다. 눈빛이 진지합니다. 어머니, 저 사실 진작에 왔어야 했어요. 무슨 소리야? 지호가 그렇게 되고 나서 저 한 번도 못 왔잖아요. 장례식장에도 못 갔어요. 무서워서. 민수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무서워서. 어머니 얼굴 볼 용기가 없었어요. 지호 얼굴 볼 용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도망쳤어요. 20년 동안요. 순옥은 말없이 듣습니다. 근데 자꾸 생각이 나요. 나이 먹으니까 더 그래요. 지호 생각이 나요. 같이 놀던 것 같이, 밥 먹던 것 같이, 바보 같은 짓 하던 거. 다 생각나요. 민수가 고개를 숙입니다. 그리고 제가 딸을 낳으니까 더 그러더라고요. 이 아이가 나중에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드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까 상상이 되더라고요. 진작에 와서 인사드렸어야 하는데 못해서 죄송해요. 민수가 고개를 더 깊이 숙입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습니다. 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리 없이 울고 있습니다. 순옥은 가만히 있습니다. 민수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가슴 한쪽이 뭉클해집니다. 이 아이도 20년 동안 힘들었구나. 지호를 잃은 것이 힘들었구나. 친구를 잃은 것이 힘들었구나. 순옥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민수 옆으로 갑니다. 민수의 등을 토닥입니다. 넓은 등입니다. 어른의 등입니다. 하지만 등을 토닥이니까 울음이 더 커집니다. 어린아이처럼 울고 있습니다. 울어 울어. 울고 싶으면 울어. 순옥이 말합니다. 민수가 손으로 얼굴을 가립니다. 어깨가 들썩입니다. 순옥은 민수의 등을 토닥이면서 생각합니다. 지호의 친구가 울고 있습니다. 지호 때문에 울고 있습니다. 20년이 지났는데도 지호 때문에 울고 있습니다. 지호가 사랑받았구나. 친구한테도 사랑받았구나. 그것이 고맙습니다. 한참 뒤에 민수가 울음을 멈춥니다. 눈을 비비며 고개를 듭니다. 얼굴이 붉어져 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위로하러 왔는데 오히려 위로받고 가네요. 뭘 죄송해. 우는 거 잘한 거야. 안 울면 병돼. 순옥이 말합니다. 민수가 쓴웃음을 짓습니다. 어머니는 어떻게 버티셨어요? 20년 동안. 순옥은 그 질문에 잠시 생각합니다. 어떻게 버텼을까? 사실 자신도 모릅니다. 그냥 하루하루 살다 보니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냥 살았어. 어떻게 살았는지 나도 모르겠어. 그냥 숨 쉬고 밥 먹고 잠자고. 그러다 보니 20년이야. 힘드셨죠? 힘들었지. 근데 힘든 것도 오래되면 익숙해지더라고. 익숙해지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순옥이 창밖을 바라봅니다. 하늘이 파랗습니다. 구름이 흘러갑니다. 근데 지호 생각은 안 익숙해져. 매일 생각나. 아침에 눈 뜨면 생각나고 밥 먹을 때 생각나고 잠자리에 들 때 생각나. 20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생각났어. 민수가 말없이 듣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나쁜 건 아닌 것 같아. 생각나는 게 당연한 거지. 내 아들인데, 내 뱃속에서 나온 아이인데, 안 생각나면 그게 더 이상한 거지. 어머니, 응, 저 지호한테 사과하고 싶어요. 사과. 뭘 사과해. 그날 있잖아요. 지호가 사고 당한 날.
민수의 목소리가 작아집니다. 순옥의 등이 긴장됩니다. 그날 이야기를 20년 동안 누구와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아팠으니까요. 그날 저랑 지호랑 같이 학원 갔거든요. 수학학원이요. 학원 끝나고 같이 가다가 저는 먼저 갔어요. 편의점 가야 된다고. 거기서 지호랑 헤어졌어요. 민수가 숨을 들이쉽니다. 만약에 제가 안 헤어졌으면 지호가 안 그랬을 수도 있잖아요. 같이 갔으면 횡단보도를 다른 타이밍에 건넜을 수도 있잖아요. 제가 같이 있었으면 지호가 안 죽었을 수도 있잖아요. 민수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입니다. 그 생각을 20년 동안 했어요. 내가 그때 편의점 안 갔으면, 내가 지호랑 같이 갔으면, 그 생각을 수천 번도 넘게 했어요. 순옥은 민수를 바라봅니다. 이 아이도 20년 동안 자책했구나. 자기 탓이라고 생각했구나. 그것이 얼마나 무거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민수야. 순옥이 민수의 손을 잡습니다. 큰 손입니다. 거친 손입니다. 어른의 손입니다. 내 탓 아니야. 어머니, 진짜야. 내 탓 아니야. 그건 사고야. 그냥 사고. 누구 탓도 아니야. 트럭 운전사 탓도 아니고, 지호 탓도 아니고, 내 탓도 아니야. 그냥 운이 나빴던 거야. 순옥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을 이어갑니다. 나도 그 생각 많이 했어. 그날 내가 지호를 학원에 안 보냈으면, 그날 내가 차로 데리러 갔으면, 그날 지호가 아프다고 해서 집에 있었으면, 수천 가지 가정을 했어. 근데 소용없어. 이미 일어난 일이야. 바꿀 수 없어. 순옥이 민수의 손을 꼭 잡습니다. 그래서 나는 자책을 그만뒀어. 한 5년쯤 걸린 것 같아. 5년 동안 자책하다가 깨달았어. 자책해봤자 지호가 안 돌아와. 내가 아무리 나를 탓해도 지호는 안 돌아와. 그럴 바엔 지호를 좋은 기억으로 간직하는 게 낫겠다.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어. 민수가 순옥을 바라봅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흐르고 있습니다. 어머니, 저 진짜 죄송해요. 그만해, 민수야. 미안하다는 말 그만해. 너는 잘못한 거 없어. 그리고 지호도 너한테 미안하다는 말 듣고 싶지 않을 거야. 지호가 널 얼마나 좋아했는데. 지호가 저를요. 그럼 매일 민수 했어. 민수가 이랬다. 민수가 저랬다. 귀에 딱지 않게 이야기했어. 민수 축구 잘한다. 민수 게임 잘한다. 민수 재미있다. 너 진짜 좋아했어. 민수가 입술을 깨뭅니다. 눈물이 계속 흐릅니다. 저도요. 저도 지호 진짜 좋아했어요. 제일 친한 친구였어요. 그 뒤로 그렇게 친한 친구 못 사귀었어요. 그래. 알아. 지호도 알 거야. 순옥이 민수의 등을 토닥입니다. 민수가 또 웁니다. 한참을 웁니다. 순옥도 눈가가 뜨거워집니다. 하지만 참습니다. 오늘은 민수를 울게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아이가 20년 동안 참았던 것을 다 울게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흐릅니다. 시계를 보니 1시간이 넘게 지났습니다. 민수의 울음이 잦아듭니다. 눈을 비비고 코를 풀고 숨을 고릅니다. 어머니, 물 좀 마셔도 돼요. 그래, 잠깐만. 순옥이 부엌에 가서 물을 떠옵니다. 민수가 물을 벌컥벌컥 마십니다. 울고 나니 목이 마른 모양입니다. 어머니, 응,
저 또 와도 돼요. 순옥이 민수를 바라봅니다. 무슨 소리야? 당연히 와야지. 진짜요. 진짜지. 언제든 와. 밥 해줄게. 지호 좋아했던 것 해줄게. 김치찌개 좋아하지. 계란말이도. 민수의 눈에 또 눈물이 고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흘리지 않습니다. 꼭 참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진짜 감사합니다. 고맙긴. 지호 친구인데, 내 아들 친구인데, 밥 한 끼 해주는 게 당연하지. 순옥이 웃습니다. 민수도 웃습니다. 눈물이 맺힌 채로 웃습니다. 민수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가야 할 시간인 모양입니다. 순옥도 일어납니다. 현관까지 배웅합니다. 어머니 건강하세요. 너도 건강해. 아이 잘 키우고. 딸이라며. 딸 이름이 뭐야? 서연이요. 서연이. 예쁜 이름이네. 서연이 데리고 와. 보고 싶다. 네, 꼭 데려올게요. 민수가 신발을 신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갑니다. 돌아서서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어머니 진짜 감사했어요. 그리고 죄송했어요. 진작 왔어야 했는데. 됐어. 이제 왔으니 됐어. 조심해서 가. 민수가 고개를 숙입니다. 그리고 돌아섭니다. 복도를 걸어갑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립니다. 순옥은 문을 닫지 않고 민수가 엘리베이터에 탈 때까지 지켜봅니다. 민수가 엘리베이터에 탑니다. 문이 닫힙니다. 민수가 사라집니다. 순옥은 현관문을 닫습니다. 거실로 돌아옵니다. 소파에 앉습니다. 한숨이 나옵니다. 긴 한숨입니다. 민수가 왔습니다. 지호의 친구가 왔습니다. 20년 만에 왔습니다. 미안하다고 왔습니다. 보고 싶었다고 왔습니다. 순옥은 탁자 위의 액자를 바라봅니다. 지호의 얼굴입니다. 웃고 있는 얼굴입니다. 지호야. 민수 왔다 갔어. 순옥이 속삭입니다. 너 기억하더라. 너 그리워하더라. 20년 동안 자기 탓이라고 생각했대. 바보같이. 자기 탓이 아닌데. 순옥이 액자를 손으로 쓰다듬습니다. 차가운 유리 표면입니다. 하지만 그 너머에 지호의 얼굴이 있습니다. 근데 있잖아, 지호야. 엄마 오늘 좀 행복했어. 순옥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내 친구가 널 기억해 주니까 행복했어. 내가 혼자가 아니었구나. 친구가 있었구나. 그 친구가 널 사랑했구나. 그게 행복했어. 눈물이 흐릅니다. 순옥은 닦지 않습니다. 그냥 흐르게 둡니다. 그리고 엄마 오늘 깨달은 거 있어. 엄마만 힘든 게 아니었어. 민수도 힘들었어. 다른 사람들도 힘들었을 거야. 너를 아는 사람들은 다 힘들었을 거야. 엄마가 너무 나만 생각했나 봐. 내 슬픔만 생각했나 봐. 순옥이 고개를 숙입니다. 미안해, 지호야. 엄마가 이기적이었어. 20년 동안 내 슬픔에만 빠져 있었어. 다른 사람들 생각을 못했어. 한참 동안 울고 나서 순옥은 눈물을 닦습니다. 휴지로 코를 풉니다. 부엌에 가서 물을 마십니다.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갑니다. 창밖을 봅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습니다. 밝은 낮입니다. 세상이 환합니다. 순옥은 생각합니다. 오늘 민수가 온 것은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지호가 보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엄마 외로워하지 마. 내 친구 보낼게.
그렇게 말하면서 보낸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순옥은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지호야 고마워. 순옥이 중얼거립니다. 민수 보내줘서 고마워. 엄마 혼자 아니라는 거 알려줘서 고마워. 순옥은 부엌으로 갑니다. 뭔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또 울 것 같습니다. 냉장고를 엽니다. 뭐가 있나 봅니다. 두부가 있고 계란이 있고 시금치가 있습니다. 점심을 제대로 먹어야겠습니다. 오늘은 대충 먹지 않겠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입니다. 두부를 넣고 파를 넣고 고추를 넣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납니다. 구수한 냄새가 납니다. 밥을 푸고 반찬을 차립니다. 혼자 먹는 밥상이지만 제대로 차립니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습니다. 된장찌개가 맛있습니다. 구수하고 따뜻합니다. 밥을 한 숟가락 뜹니다. 천천히 씹습니다. 오늘따라 밥맛이 납니다. 밥을 먹으면서 생각합니다. 민수가 또 온다고 했습니다. 딸을 데리고 온다고 했습니다. 서연이, 예쁜 이름입니다. 그 아이를 보면 어떤 기분일까? 아마 지호 생각이 날 것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지호 생각이 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합니다. 아까 민수가 마시던 커피잔도 씻습니다. 손님이 다녀간 흔적입니다. 순옥은 그 잔을 씻으면서 미소를 짓습니다. 오후가 됩니다. 순옥은 베란다에 나가 화분을 봅니다. 상추가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곧 수확해도 될 것 같습니다. 민수가 오면 이 상추로 쌈을 싸먹여야겠습니다. 지호가 좋아했던 것처럼 고기 쌈을요. 방울토마토에 작은 열매가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초록색입니다. 빨갛게 익으려면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순옥은 그 작은 열매를 손가락으로 살짝 건드려 봅니다. 단단합니다. 생명이 느껴집니다. 지호야 봐라. 토마토 열렸어. 순옥이 속삭입니다. 내가 좋아했던 방울토마토야. 빨갛게 익으면 따서 먹을게. 베란다 창문 너머로 놀이터가 보입니다. 토요일이라 아이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뛰어다니는 아이들, 그네 타는 아이들, 미끄럼틀 타는 아이들,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립니다. 순옥은 그 모습을 한참 바라봅니다. 저 아이들 중에 민수의 딸 서연이도 있을까? 아니, 민수는 여기 살지 않으니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언젠가 서연이가 이 놀이터에서 놀 수도 있습니다. 민수가 데리고 오면요. 순옥은 상상합니다. 서연이와 함께 놀이터에 앉아 있는 모습을, 그네를 밀어주는 모습을, 미끄럼틀 밑에서 받아주는 모습을, 손녀는 아니지만 손녀 같은 아이, 지호의 친구의 딸, 그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녁이 됩니다. 해가 지고 하늘이 어두워집니다. 순옥은 저녁밥을 먹고 TV를 봅니다. 오늘은 평소와 다릅니다. TV 내용이 조금은 귀에 들어옵니다. 예전에는 그냥 소리만 들었는데 오늘은 내용이 들립니다. 밤이 됩니다. 잠자리에 듭니다. 이불을 덮고 눕습니다. 천장을 바라봅니다. 지호야. 순옥이 속삭입니다. 오늘 좋은 하루였어. 민수 만나서 좋았어. 내 이야기 할 수 있어서 좋았어. 울 수 있어서 좋았어. 고마워 지호야. 엄마 아들이어줘서 고마워.
17해 동안 엄마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지금은 없어도 엄마 마음속에 있어줘서 고마워. 내일도 너 생각하면서 살게. 모레도 그럴게. 엄마가 숨 쉬는 동안은 계속 그럴게. 잘 자, 지호야. 순옥이 눈을 감습니다. 오늘 밤은 잠이 잘 올 것 같습니다. 마음이 가볍습니다. 무거운 것이 조금 내려간 느낌입니다. 다 내려가지는 않았습니다. 평생 내려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잠이 옵니다. 순옥은 잠에 빠져듭니다. 오늘 밤은 꿈을 꿀지도 모릅니다. 지호가 나오는 꿈을, 웃고 있는 지호, 민수와 함께 뛰어다니는 지호, 행복했던 시절의 지호, 그 꿈이면 좋겠습니다. 오늘 밤만이라도 행복한 꿈이면 좋겠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6월이 되었습니다. 날씨가 부쩍 더워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등에 땀이 배어 있습니다. 선풍기를 틀어놓고 자는데도 그렇습니다. 에어컨이 있지만 순옥은 잘 틀지 않습니다. 전기세가 아까워서가 아닙니다. 에어컨 바람이 몸에 맞지 않아서입니다. 나이가 들면 인공적인 바람이 싫어진다고 하더니 맞는 말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민수가 온다고 했습니다. 서연이를 데리고 온다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토요일에 서연이 데리고 가도 돼요. 순옥은 그 말에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래, 꼭 와, 밥 해놓을게. 전화를 끊고 나서 순옥은 한참 동안 웃었습니다. 혼자 웃었습니다. 웃을 일이 생긴 것이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평소보다 더 일찍 4시 반쯤 눈이 떠졌습니다. 설레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가 소풍 가는 날처럼 설렙니다. 이른이 넘은 나이에 이런 설렘을 느끼다니 순옥은 스스로가 우습습니다. 하지만 기분 나쁜 우스움은 아닙니다. 이불을 개키고 세수를 하고 부엌으로 갑니다. 오늘은 제대로 밥을 해야 합니다. 손님이 오니까요. 그것도 어린아이가 오니까요. 어린아이가 좋아할 만한 것을 해야 합니다. 냉장고를 엽니다. 어제 장을 받았습니다. 돼지고기가 있습니다. 삼겹살입니다. 불고기를 해도 되고 구워도 됩니다. 채소도 있습니다. 상추는 베란다에서 딴 것입니다. 직접 기른 상추, 쌈을 싸 먹으면 맛있을 것입니다. 계란도 있습니다. 계란말이를 해야겠습니다. 지호가 좋아했던 계란말이, 민수도 좋아했을 것입니다. 서연이도 좋아할 것입니다. 어린아이 치고 계란말이 싫어하는 아이는 없으니까요. 밥을 안 칩니다. 쌀을 씻고 물을 붓고 밥솥 버튼을 누릅니다. 밥이 되려면 40분 정도 걸립니다. 그 사이에 반찬을 준비합니다. 계란을 깹니다. 6개, 그릇에 담고 젓가락으로 풉니다. 노른자와 흰자가 섞입니다. 소금을 조금 넣습니다. 파를 송송 썰어 넣습니다. 당근도 잘게 썰어 넣습니다. 알록달록한 계란물이 됩니다. 프라이팬을 올립니다. 기름을 두릅니다. 달궈지면 계란물을 붓습니다. 지글지글 소리가 납니다. 계란이 익어갑니다. 젓가락으로 돌돌 맙니다. 노릇노릇한 계란말이가 만들어집니다. 지호가 좋아했던 그 모양 그대로입니다. 접시에 담습니다. 칼로 먹기 좋게 자릅니다. 예쁜 단면이 보입니다. 노란색과 초록색과 주황색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잘 됐습니다.
순옥은 만족스럽습니다. 다음은 불고기입니다. 돼지고기를 꺼냅니다. 양념을 만듭니다. 간장, 설탕, 참기름, 다진 마늘. 고기에 양념을 버무립니다. 손으로 조물조물 버무립니다. 예전에는 이런 일이 귀찮았습니다. 혼자 먹는데 뭘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오늘은 다릅니다. 누군가 먹어줄 사람이 있으니까 손에 힘이 들어갑니다. 재워둔 고기를 프라이팬에 굽습니다. 고기 굽는 냄새가 부엌에 퍼집니다. 고소하고 달콤한 냄새, 배고픈 냄새입니다. 지호는 이 냄새를 맡으면 부엌으로 달려왔습니다. 엄마 뭐해나 배고파? 조금만 기다려 금방 되니까. 그런 대화를 나눴던 것이 엊그제 같습니다. 시계를 봅니다. 11시입니다. 민수가 12시쯤 온다고 했습니다. 아직 1시간 남았습니다. 음식은 거의 다 됐습니다. 밥도 다 됐고 반찬도 다 됐습니다. 상을 차리면 됩니다. 순옥은 거실로 나와 주위를 둘러봅니다. 어제 청소를 했습니다. 바닥을 쓸고 닦고 먼지를 털었습니다. 깨끗합니다. 하지만 뭔가 허전합니다. 꽃이라도 있으면 좋을 텐데. 순옥은 베란다로 갑니다. 방울토마토가 빨갛게 익었습니다. 몇 개 따서 예쁜 그릇에 담습니다. 식탁 위에 올려놓습니다. 작은 장식이지만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11시 반이 됩니다. 순옥은 옷을 갈아입습니다. 외출용 옷입니다. 연한 하늘색 블라우스와 베이지색 바지. 평소에는 집에서 편한 옷만 입는데 오늘은 좀 차려입고 싶습니다. 거울을 봅니다. 흰머리가 눈에 띕니다. 며칠 전에 염색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지만 괜찮습니다. 민수는 신경 쓰지 않을 것입니다. 12시가 가까워집니다. 순옥은 소파에 앉아 시계를 봅니다. 초침이 움직입니다. 똑딱똑딱. 시간이 느리게 갑니다. 기다리는 시간은 왜 이렇게 느린지 모르겠습니다. 초인종이 울립니다. 순옥의 심장이 뜁니다. 왔습니다. 민수가 왔습니다. 서연이가 왔습니다. 순옥은 현관으로 갑니다. 인터폰 화면을 봅니다. 민수가 서 있습니다. 그 옆에 작은 아이가 있습니다. 여자아이입니다. 머리를 양갈래로 묶었습니다. 순옥의 입가에 미소가 번집니다. 문을 엽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민수가 인사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아이를 앞으로 살짝 밀어줍니다. 서연아 인사해. 할머니야. 할머니. 그 호칭에 순옥의 가슴이 뭉클합니다. 할머니라고 불리는 것이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할머니라고 불린 적이 있기는 한지 모르겠습니다. 손주가 없으니 할머니라고 부를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호칭이 이렇게 따뜻한 것인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서연이가 고개를 숙여 인사합니다. 목소리가 맑습니다. 아이의 목소리입니다. 순옥은 허리를 굽혀 서연이 눈높이에 맞춥니다. 그래 서연아 어서 와. 할머니가 기다렸어. 서연이가 빙그레 웃습니다. 눈이 초승달처럼 휘어집니다. 순옥은 그 웃음을 보고 숨이 멎는 것 같습니다. 지호입니다. 지호가 웃을 때 저랬습니다. 눈이 초승달처럼 휘어지게 웃었습니다. 물론 서연이는 지호가 아닙니다. 지호의 친구의 딸입니다. 혈연관계도 없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웃음은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해맑고 순수합니다.
어서 들어와. 순옥이 문을 활짝 엽니다. 민수와 서연이가 들어옵니다. 서연이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집안을 둘러봅니다. 낯선 집이 신기한 모양입니다. 서연아 신발 벗어. 민수가 말합니다. 서연이가 신발을 벗습니다. 작은 운동화입니다. 분홍색입니다. 순옥은 그 작은 신발을 보고 가슴이 뭉클합니다. 예전에 지호의 신발도 이렇게 작았습니다. 그 작은 신발이 점점 커졌습니다. 230mm, 240mm, 250mm. 다 크지 못하고 멈췄습니다. 거실로 와. 순옥이 앞장섭니다. 민수와 서연이가 따라옵니다. 서연이가 소파에 앉습니다. 다리가 땅에 닿지 않습니다. 흔들흔들 흔듭니다. 아이들은 다 그렇습니다.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지호도 그랬습니다. 서연아 뭐 마실래? 줄 수 있어. 네. 순옥이 부엌에 가서 주스를 따릅니다. 어제 사둔 오렌지 주스입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컵에 따라서 가져옵니다. 서연이가 두 손으로 컵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유 바르기도 하지. 순옥이 서연이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부드러운 머리카락입니다. 아이의 머리카락은 이렇게 부드럽습니다. 지호의 머리카락도 이랬습니다. 어렸을 때는요. 크면서 머리카락이 굵어졌습니다. 남자아이라서 그랬습니다. 어머니, 뭐 도와드릴 거 없어요? 민수가 묻습니다. 아니야, 다 해놨어. 앉아있어. 순옥이 부엌으로 갑니다. 상을 차립니다. 밥 3공기, 된장찌개, 불고기, 계란말이, 깍두기, 그리고 상추. 푸짐한 상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많이 차렸습니다. 혼자 먹을 때는 반찬 하나 2개면 충분했는데 3명이 먹으니 이렇게 많아야 합니다. 밥 먹자. 순옥이 부릅니다. 민수와 서연이가 식탁으로 옵니다. 서연이가 상을 보고 눈이 커집니다. 우와, 맛있겠다. 그래, 많이 먹어. 순옥이 서연이를 의자에 앉힙니다. 의자가 높아서 서연이가 상에 턱이 걸칠 정도입니다. 민수가 일어나서 방석을 가져옵니다. 방석을 깔아주니 높이가 맞습니다. 어머니, 잘 먹겠습니다. 민수가 인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서연이도 따라합니다. 그래, 많이 먹어. 순옥은 밥을 뜹니다. 한 숟가락 입에 넣습니다. 오늘따라 밥맛이 좋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먹으니 밥맛이 다릅니다. 혼자 먹을 때는 몰랐습니다. 밥은 같이 먹어야 맛있다는 것을요. 서연이가 계란말이를 집어먹습니다. 우물우물 씹습니다. 맛있어요. 그래, 많이 먹어. 더 줄까? 네. 순옥이 서연이 접시에 계란말이를 더 올려줍니다. 서연이가 행복한 표정으로 먹습니다. 순옥은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민수가 불고기를 상추에 싸서 먹습니다. 한 입에 쏙 넣습니다. 어머니 손맛 여전하시네요. 예전에 먹었던 그 맛이에요. 예전에 먹었던 맛. 민수가 중학생 때 이 집에서 밥을 먹었던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때도 순옥은 이렇게 상을 차렸습니다. 민수야, 많이 먹어. 지호야, 친구한테 반찬 더 줘.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시절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서연아, 쌈 먹을래? 이렇게 싸서 먹는 거야. 순옥이 상추에 밥을 올리고 고기를 올리고 쌈장을 조금 얹습니다.
작게 싸서 서연이에게 줍니다. 서연이가 입을 크게 벌립니다. 쌈이 입에 들어갑니다. 볼이 부풉니다. 햄스터처럼 부풉니다. 순옥은 그 모습을 보고 숟가락을 내려놓습니다. 목구멍이 뜨거워집니다. 지호입니다. 지호가 쌈을 먹을 때 저랬습니다. 입이 작아서 볼이 부풀었습니다. 그 모습이 겹쳐 보입니다. 서연이와 지호의 모습이 겹쳐 보입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민수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묻습니다. 순옥이 손을 젓습니다. 응, 괜찮아. 그냥 좀 생각이 나서. 지호요. 응. 민수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민수도 알고 있습니다. 순옥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서연이를 보면서 지호를 떠올리고 있다는 것을. 서연이가 쌈을 다 삼킵니다. 그리고 순옥을 올려다봅니다. 할머니 맛있어요. 또 주세요. 그 말에 순옥의 눈가에 눈물이 맺힙니다. 하지만 흘리지 않습니다. 웃습니다. 웃으면서 쌈을 또 싸줍니다. 그래, 많이 먹어, 우리 서연이. 우리 서연이. 그 말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내 손녀도 아닌데. 하지만 괜찮습니다. 오늘만큼은 서연이가 순옥의 손녀입니다. 오늘만큼은 순옥이 할머니입니다. 밥을 다 먹습니다. 배가 부릅니다. 서연이가 배를 토닥입니다. 배불러요. 그래. 많이 먹었네. 순옥이 설거지를 하려고 일어섭니다. 민수가 막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앉아 계세요. 괜찮아, 내가 할게. 아니에요. 밥 해주셨으니까 설거지는 제가 해야죠. 민수가 그릇을 모아 부엌으로 갑니다. 물소리가 납니다. 설거지하는 소리입니다. 순옥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 거실에 앉아 있습니다. 누군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 소리, 오래간만에 듣는 소리입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설거지는 순옥의 몫이었습니다. 혼자 산 뒤로는 당연히 순옥이 했습니다. 누군가 대신 해주는 것이 이렇게 편한 것인지 몰랐습니다. 할머니, 서연이가 순옥 옆으로 옵니다. 소파에 기어 올라 앉습니다. 응, 저거 뭐예요? 서연이가 가리키는 것은 탁자 위의 액자입니다. 지호의 사진입니다. 순옥은 액자를 집어듭니다. 서연이에게 보여줍니다. 이건 할머니 아들이야. 아들이요. 할머니한테 아들이 있어요. 응, 있었어. 있었어요. 서연이가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있다와 있었다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5살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순옥은 서연이의 눈을 바라봅니다. 맑은 눈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눈입니다. 이 아이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 지호가 죽었다고 할까? 하늘나라에 갔다고 할까? 이 오빠는 지금 하늘에 살아. 하늘이요. 하늘에 어떻게 살아요? 별이 됐거든. 밤에 하늘 보면 별 많잖아. 그 중에 하나가 이 오빠야. 서연이가 눈을 동그랗게 뜹니다. 진짜요. 별이 됐어요. 응, 진짜야. 우와. 서연이가 사진을 들여다봅니다. 지호의 얼굴을 들여다봅니다. 오빠 잘생겼어요. 그래. 잘생겼지. 순옥이 웃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지만 참습니다. 웃습니다. 민수가 설거지를 끝내고 돌아옵니다. 서연이가 민수에게 달려갑니다. 아빠, 아빠. 할머니 아들이 별이 됐대. 민수가 순옥을 바라봅니다. 순옥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민수가 서연이를 안아 올립니다. 그래 서연아. 별이 됐어? 하늘에서 우리 지켜보고 있어. 진짜요. 응 진짜야. 서연이가 창밖을 바라봅니다. 대낮이라 별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서연이는 하늘 어딘가에 별이 있다고 믿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순수합니다. 어른들의 말을 그대로 믿습니다. 순옥은 창밖을 바라봅니다. 파란 하늘입니다. 뭉게구름이 떠 있습니다. 저 하늘 어딘가에 지호가 있을까? 별이 되어 있을까? 순옥은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지호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어딘가에 있다고 믿고 싶습니다. 어머니, 저희 이제 가볼게요. 민수가 말합니다. 벌써 3시가 넘었습니다. 3시간이나 지났습니다. 시간이 빨리 갔습니다. 즐거운 시간은 빨리 갑니다. 벌써 좀 더 있다 가지. 서연이가 낮잠을 자야 해서요. 안 재우면 밤에 안 자거든.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순옥이 아쉽지만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이가 있으면 아이 스케줄에 맞춰야 합니다. 순옥도 알고 있습니다. 지호를 키울 때 그랬으니까요. 현관까지 배웅합니다. 민수가 신발을 신습니다. 서연이도 신발을 신습니다. 작은 분홍색 운동화. 어머니 오늘 감사했어요. 밥 진짜 맛있었어요. 뭘 맛있긴. 또 와. 또 밥 해줄게. 네, 또 올게요. 서연이가 순옥을 올려다봅니다. 할머니 안녕히 계세요. 그래, 서연아 잘 가. 순옥이 허리를 굽혀 서연이를 안아줍니다. 작은 몸입니다. 따뜻한 몸입니다. 아이의 냄새가 납니다. 비누 냄새와 우유 냄새가 섞인 것 같은 냄새. 지호도 어렸을 때 이런 냄새가 났습니다. 안아주는 것을 놓기가 싫습니다. 하지만 놓아야 합니다. 서연이는 순옥의 손녀가 아니니까요. 민수의 딸이니까요. 돌려보내야 합니다. 서연아 또 와. 네 할머니. 서연이가 손을 흔듭니다. 민수도 손을 흔듭니다. 문이 닫힙니다. 발소리가 멀어집니다. 엘리베이터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조용해집니다. 순옥은 현관에 서 있습니다. 한참 동안 서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무도 없습니다. 집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다릅니다. 예전의 조용함은 공허했습니다. 지금의 조용함은 따뜻합니다. 사람들의 온기가 남아 있습니다. 순옥은 거실로 돌아옵니다. 소파에 앉습니다. 탁자 위에 액자를 바라봅니다. 지호의 얼굴입니다. 웃고 있는 얼굴입니다. 지호야. 순옥이 속삭입니다. 오늘 민수랑 서연이 왔다 갔어. 재미있었어. 서연이가 할머니라고 부르더라. 그거 알아. 엄마가 할머니 소리를 들은 게 오늘 처음이야. 너한테 손주가 있었으면 진작에 들었을 텐데. 그렇지 못해서 오늘 처음 들었어. 순옥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근데 있잖아. 나쁘지 않더라. 할머니 소리가 따뜻하더라. 서연이가 할머니 할머니 부르는데 가슴이 뭉클했어. 눈물이 흐릅니다. 순옥은 닦지 않습니다. 그냥 흐르게 둡니다. 지호야, 엄마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20년 동안 너 생각만 하면서 살았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옵니다. 오후의 햇살입니다. 따뜻합니다. 순옥은 그 햇살을 받으면서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지 사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 것 같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민수가 있고 서연이가 있습니다. 또 올 거라고 했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순옥은 눈물을 닦습니다. 일어납니다. 베란다로 갑니다. 화분을 봅니다. 상추가 자라고 있습니다. 방울토마토가 익어가고 있습니다. 고추도 달려 있습니다. 생명이 자라고 있습니다. 순옥은 물 뿌리개를 듭니다. 물을 줍니다. 상추에 물을 주고 토마토에 물을 주고 고추에 물을 줍니다. 매일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다르게 느껴집니다. 이 채소들을 키워서 민수와 서연이에게 먹여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오면 상추 쌈 해줘야겠습니다. 토마토 따서 줘야겠습니다. 고추가 익으면 고추장아찌 담가서 줘야겠습니다. 할 일이 생겼습니다. 기다릴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삶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저녁이 됩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립니다. 순옥은 저녁을 간단히 먹고 베란다에 나갑니다.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별이 떴습니다. 여름 밤하늘의 별들입니다. 반짝반짝 빛나고 있습니다. 지호야. 순옥이 하늘을 보며 말합니다. 서연이가 너 별이 됐다고 하니까 좋아하더라. 하늘에서 우리 지켜보고 있다고 하니까 신기해하더라. 지호야 진짜 지켜보고 있어. 엄마 지켜봐줘. 별이 반짝입니다. 대답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착각일 것입니다. 별은 그냥 빛나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순옥은 그것을 지호의 대답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순옥은 잠자리에 듭니다. 이불을 덮고 눕습니다. 천장을 바라봅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이 떠오릅니다. 민수와 서연이, 함께 먹은 밥, 서연이의 웃음소리, 할머니라는 호칭, 모든 것이 따뜻합니다. 순옥은 생각합니다. 지호가 없는 삶은 여전히 힘듭니다. 20년이 지났어도 그립습니다. 앞으로도 그리울 것입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그리움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호야. 순옥이 눈을 감으며 속삭입니다. 엄마 내일도 살아볼게. 모레도 살아볼게. 힘들어도 살아볼게. 내가 못 산 날들을 엄마가 대신 살아볼게. 민수밥 해주고 서연이 안아주고 그렇게 살아볼게. 그러다 보면 언젠가 너 만나겠지. 그때까지 기다려. 엄마 갈게. 언젠가 꼭 갈게. 그때 수박 같이 먹자. 내가 좋아했던 수박. 씨 안 뱉어도 된다고 할게. 마음껏 먹으라고 할게. 잘 자 지호야. 엄마 아들.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 잘 자. 순옥이 잠에 빠져듭니다. 평화로운 잠입니다. 꿈을 꿉니다. 지호가 나옵니다. 웃고 있습니다. 엄마하고 부릅니다. 순옥도 웃습니다. 지호야 하고 대답합니다. 둘이서 걷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괜찮습니다. 함께 걷고 있으니까요. 꿈속에서 순옥은 행복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하루도 충분했습니다. 내일도 충분할 것입니다. 순옥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아이를 잃은 엄마로서, 하지만 여전히 누군가의 할머니로서, 여전히 누군가에게 밥을 해줄 수 있는 사람으로서,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하루하루를 천천히
묵묵히 살아갑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